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크초코 스테이션의 다크초코입니다. 오늘은 외노자 특집인데요.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특집, 또는 외국에서 아르바이트나 워홀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꿀팁을 소개해주는 특집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는 고용보험에 관한 겁니다. 고용보험. 여러분들이 무슨 계약을 하시거나 특히 뭐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야 할 그 4대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도 그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이라는 건데, 고용보험은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계약해서 다니게 되잖아요. 다니다가 무슨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경우, 뭐 몸이 안 좋다던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잠깐 또 한국에 갔다 오기 위해서, 뭐 장기간 갔다 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될 경우, 여러분이 이제 실직이라는 걸,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실직이라는 걸 실직 상태가 되는데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 실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게 한국이라면 한국에서 독립을 안 했어요. 독립을 안 하고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데, 만약에 실직을 했단 말이에요.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너 다시 또 취업 안 하니? 그러니까 부모님의 잔소리 물론 있겠지만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밥 나오고 잠잘 곳은 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독립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외국에 나가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도쿄 평균 야증이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 5만 원에서 이제 생활비, 교통비, 그리고 뭐 식비, 공과금,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들이 있거든요. 그 돈들을 얼추 이렇게 가계부를 쓰시고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은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고정적으로 한 달에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그런 실직 상태가 된다, 실업 상태가 된다면은 다달이 나가는 그 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그게 큰 부담이 되거든요. 뭐랄까요, 자기가 모아둔 돈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돈을 한국에서 돈을 이렇게 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던가, 그렇다면은 버틸 수는 있겠는데, 모아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다음 갈 직장도 결정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회사를 잘린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된다면은 실직 상태가 되는데, 그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들어오는 돈은 0이에요. 수입은 0인데 다달이 나가야 될 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다달이 나가거든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고용보험이 있다.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고용보험이라는 걸 들게 되거든요. 고용보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직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직장을 찾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좀 어느 정도 그런 실업급여가 나오는 그런 제도를 말하거든요. 한국도 있지만 일본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집중해서 직장을 집중해서 찾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제 실업급여를 줌으로써 어느 정도 생활을 좀 안정되게 해주는 그런 보험을 말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 심사 기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실직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로워크라는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나 캔에 하로워크라 그래요. 하로워크 고용 직업 알선소라고 할로워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저 실직을 했는데요 라고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시면은 처음에 받는 게 히호켄샤라고 고용보험에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다는 그런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얇은 종이 같은 거를 주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종이가 이렇게 히오켄샤라고 그게 있는데, 자료화면 나갑니다.
나가고 그 종이를 여러분들이 받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뭐 혹시라도 저 그 종이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저 잊어버렸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하로워크에 가시면 다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 하고요. 그 종이를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리셔크효 이 사람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직업을 실직을 하게 됐다는 그런 리셔크효 1, 2가 있습니다. 그 1, 2랑 그 다음에 증명사진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외국인 등록증, 그 재류 자격이 되겠죠. 재류 자격이나 아니면은 그 마이넘버 카드라고 그러죠. 마이넘버 카드가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마이넘버 쯔치쇼라 그래가지고 마이넘버 그 통지 카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나도에 그 하로워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로워크에 가가지고 그 실직했다는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리셔크효 1, 2가 보통은 이제 원래는 그 서류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직을 하고 뭐 열흘 이내에 그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열흘 이내에 주는 회사가 있는데 열흘 이내에도 주지 않고 무슨 회사의 재정상 무슨 회사의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조건상 여건상 그걸 바로 준 회사는 거의 뭐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못해도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모를 수도 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고용보험이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뭐 물론 이제 다 그런 리셔크효나 원투나 그런 거 퇴직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다 처리해 주긴 하는데 외국인들이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처리 안 해주는 회사도 있기야 있습니다. 있기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퇴직증명서를 무조건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퇴직증명서를 받아 놓으시고 리셔크효가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미리 그 서류팀이나 그런 경영팀 쪽에 가가지고 제가 퇴직을 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로워크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리셔크효 1, 2를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회사에다가 얘기를 미리 하시고 뭐 전화하셔도 좋고 그 전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메일이라도 쓰시면서 자꾸 이제 회사 측에 그런 걸 알려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 리셔크효가. 물론 이제 자동적으로 알아서 발급해주는 회사도 있는데 뭐 안 해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직을 하고 그 1주, 2주, 3주 한 달 기다려도 그게 리셔크효가 안 올 경우가 있거든요. 서류가. 그럴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 퇴직증명서는 발급이 쉬우니까 금방 나오니까 그거는 퇴직증명서 발급받은 걸 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서류를 들고 그 하로워크에 가시면 됩니다. 하로워크에 가셔가지고 저 그 실직을 했습니다. 라고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은 그 신청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일단 퇴직증명서 갖고 하로워크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나? 얘가 여기 왜 왔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일본어를 그렇게 잘 못하더라도 퇴직증명서랑 여러분들의 그 재료카드, 그 다음에 물론 통장도 가져가셔야 돼요. 실업급여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통장 계좌로 들어오니까 통장이랑 도장이랑 해가지고 그 하로워크에 가시면은 하로워크 그 분들이 알아서 특별히 일본어를 그렇게 잘 못하더라도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처리를 해주시고, 보통 이제 실업급여가 취업이 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달에서 3달 정도는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보는데 뭐 큰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야증이 5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 야증분이라 약간 생활할 수 있을 정도, 교통비랑 그 정도의 그 어느 정도 최저 그런 생활 수급 그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그것만으로도 외국에서 이렇게 홀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셔크효 1, 2가 안 나왔더라도 일단은 그 퇴직증명서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퇴직증명서를 가지고 그 하로워크에 가시면 그 상담을 일단 해야 됩니다. 상담을 하고
그 리셔크효가 지금 회사 사정으로 늦게 나오게 돼 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신청은 하셔야 되니까 신청을 하시고, 만약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저는 제가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에 이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뭐 자기가 그만뒀든 아니면은 뭐 회사 뭐 재정상 뭐 이렇게 그만두게 되셨든, 하루오크는 일단 무조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가시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이 실업급여 말고도 여러분들 월급에서 다달이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이건 또 다달이 나가거든요. 이게 다달이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할로워크만 가는 게 아니라 또 구약소나 시약소도 가야 됩니다. 왜냐?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자기가 자기 의지로 회사를 그만뒀다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 않냐? 그런 사람도 자기가 그만뒀을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할로워크에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만뒀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실직을 했습니다라고 할로워크에 신청을 하는 순간 그 정보가 이제 그 시약소나 구약소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공유가 됐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자기가 또 거기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가지고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 연금을 내기가 힘듭니다. 연금 면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직을 했기 때문에 다달이 내던 연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약소나 구약소에 가가지고 그 실업 퇴직증명서를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연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꿀팁, 이거 또 하나 꿀팁인데, 여러분들이 또 실업을 해도 건강보험을 또 내야 되거든요. 건강보험을 그래도 계속 내야 되는데, 그 건강보험을 어느 정도 그 금액을 경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직을 한 상태라 건강보험을 다 낼 수가 없다. 대신에 그 처한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건강보험을 어느 정도 줄여주겠다. 아예 안 낼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을 이렇게 경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회사를, 자기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회사를 그만뒀다면은 무조건 제가 말한 그 서류들을 들고, 뭐 리셔크효가 안 나왔더라도 퇴직증명서 같은 것을 들고, 뭐 2주 후, 뭐 2주 정도 됐을 때는 무조건 그걸 들고 할로워크에 가시고 그걸 신청을 하시고, 또 구약소도 가시고 시약소도 가시고, 여러분들 매달리던 연금 부담됩니다. 매달리던 또 연금도 면제, 그 실업 기간 동안은 면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어느 정도 경감을 받을 수 있었으면은 좀 이렇게 힘든 외노자 생활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각오로 여러분들이 취업 활동을 하시면은, 뭐 어쨌든 간에 저도 외노자로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유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워홀을 하시거나, 그런 저처럼 이렇게 타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느꼈던 이 꿀팁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소개해 주는 걸로, 지금 오늘의 외노자 특강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고용보험에 대한 저의 꿀팁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걸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외노자 특강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꿀팁들을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사랑입니다. 외노자 생활, 유학 생활, 일본 생활, 외국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또 뵙겠습니다. 또 봐요. 여러분 안녕.